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주간 보도 자료 2020년 11월 2일자 기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헐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더욱 확대. 그러니까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매매 가격에 대해서 주로 나왔던 보고서 타이틀이었는데요. 지금은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이제 타이틀로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현재 시장이 매매보다는 전세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또 뭔가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지난주 0.55%에 이어 이번 주 0.7%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수도권 최근 3주간 상승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전세가격도 지난주보다는 축소했지만 상승은 여전하다. 광역시 외 지방도 전세가격 상승했다. 서울 매매가격 0.33% 지난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실 일은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서울 서권이 오를 때 지방은 좀 아니었고, 지방이 오를 때 뭐 서울은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뛰는 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임대차 3법, 현재는 임대차 2법이죠. 왜냐면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로 인해서 그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본다라고 하면 수도권 5개광역시 전국 보면 5개광역시가 수도권을 뛰어넘었네요.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인 수도권 아래에 있다가 점점점 조금씩 하더니 지난주에 살짝 역전을 하던 이번 주에 확실히 눈에 보일 만큼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도 조금씩 하면서 지금 수도권과 맞닿아 있네요. 지도별 세종, 부산, 울산, 전북 순입니다. 여기서 세종이야 근데 다만 이제 이게 1%를 넘었었는데, 그리고 지난주 좀 이렇게 세종이 사라지는 듯한 이번 주에 다시 또, 그리고 부산도 부산 울산 부울경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 그리고 전북이 이렇게 새롭게 진입을 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 그동안 계속해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고, 전북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유사한데 은평구와 도봉구 상승률이 특히 높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가 0.7, 도봉구가 0.66, 동대문, 관악, 구로, 이런 순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서울에서도 25개 구 중에서 좀 아래 지역, 평당 가격이 좀 낮은 지역들이 이렇게 가격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은평, 도봉구는 최근에서 계속해서 물론 관악구로도 계속해서 순위에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0.37%, 김포가 1.32, 안양 만원구 1.1을, 고양 일상동구 0.79, 파주, 수원 영통구, 동두천은 하락했네요. 그러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중구가 가장 그다음에 부평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중구는 청라나 이쪽을 청라는 참 서구군요. 여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이렇게 상승이 정말 눈부시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랑구도 갑자기 확 왔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39%, 수도권 5개광역시 기타 지역 다 상승하고 있다. 서울 전주보다 오히려 0.7, 다음 주엔 이러다가 한 0.9나 1%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수도권 계속 상승 추세, 그다음에 전국도 5개광역시도 오히려 그렇게 치면 5개광역시가 전국에도 못 미치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 보면은 전세 가격이 세종, 서울, 울산, 경기. 세종은 전세 가격에서도 아주 난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울산, 경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현재 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강서구 0.9,
강남도 0.93, 금천, 노원, 송파 이런 수준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강남 3구 평당 제일 높은데, 그리고 좀 그 평당 좀 낮은 곳들 이렇게 골고루 좀 섞여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또 아파트 전세 가격을 하는데, 요 동네들은 금천구는 그렇지 않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좀 서울에서도 아파트가 좀 많은 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 아파트 전세 물건이 많이 없다.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 전주 대비 0.46% 이네요. 또 내려가서 보면은 김포, 안양, 수원, 광주, 안양, 동안구. 네, 그래서 전체로 김포, 안양, 마랑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매매 가격에서도 네, 순위에 있었던 놈인데, 전세도 없고 그러니까 매물 그 매매 가격이 되는 것도 없고 거래가 정말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통구 같은 경우도 네, 광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매도자 우위 지수는 현재 급격히 하다가 답보하다가 지금은 다시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 의지성은 점점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로 뭐 정부의 정책 때문이다. 이런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울 듯한데요. 네, 떠넘기기도 쉽고요. 네, 뭐 그거랑 상관없이 하여튼 현재 사람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가격도 좀 오르는 거야라는 사실은 있다 보니까 또 나오는 매물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은평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전월세 낀 매물이 출해되고 있지만 호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 대비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세들이 몰려서 그렇게 된다. 특히 3월 호선 라인에 그 신축 아파트가 현재 뭐 녹본역이나 이런 쪽 네,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네, 된다라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매로 도봉구 뭐 상대적으로 좀 매매 가격도 저렴하긴 하니까요. 그다음에 쌍문동 전체 한 달 동안 매매 거래량이 20건 안 될 만큼 네, 거래가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전체 쌍문동 전체가 뭐 몇만 세대는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TS 신호섬, 네, 우이 신선 연장, 네, 우이 신선 연장 2호선까지 되려나? 되면 그나마 네, 괜찮을 텐데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6일 대책 발표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할지로 지정된 이후에 규제에서 제외된 김포가 외부 투자 수요가 유입됐다. 그래서 상승세가 꾸준하다 정도를 넘어서 이 정도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산 대교를 통해 고향 일산 방면 접근 용이하고,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롯데 컨소시엄 개발하게 했다면, 이런 말 그대로 보면 그거죠. 문제가 되면 문제인 것처럼 무엇이 오르면 그것들이 다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양 마랑구 조정 대상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소유자 투자자 문의가 많이 있고, 냉천 소곡 재개발 추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주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평형대 매물 호가 오르고 있다. 월곡, 판교선, GTS 신호선, 금정역 등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인천 같은 경우 코로나 영향으로 거래 많지 않지만요, 송도에 비해서 저가 매물이 많다. 중구가 네, 특히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네, 7호선 연장이 이제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가고 있으니까요. 네, 제3영로 뭐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어쨌든 오르다 보니까 다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네, 강서구 이사철수의 움직임, 물량이 귀한 5, 9호선, 네, 임대차 3법, 특히나 아무래도 저쪽에 워낙 강서구 쪽에는 뭐 가양동이라든가 뭐 등촌동 이런 데 워낙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요. 그로 인해서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몰리는데 더욱더 물건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는 전세 물량 가무입니다. 재건축 분양권 2년 실거주로 제한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2년 채워야 되니까요. 집주인 입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게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월세 뭐 10억, 20억, 보통은 20억 이 정도 되면은 뭐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2천, 3천 정도를 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메우려는 심리가 있다라고 보겠네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김포, 이사철, 북변 4, 3구역
재개발 구역, 전세 물량 현저히 부족하다. 거래 급등. 여의도 월세 물량도 부족. 네, 월세 물량까지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정말로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자,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 수원발 KTX, 수인선 복산전철, 신분당선, 통배실 군장연제. 네, 뭐 모든 게 다 호재인 거죠. 거기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대역 교통망, 뭐 여러 신분당선 들어가는 이 의동 일대 여러 가지로 호재만 있네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부평구는 전세대 꾸준. 네, 부평구는 이제 서울 생활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서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천에서도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호선 연장 이런 것들로 현재 북계동 일대 단지들의 주변의 물량이 부족한 편이다. 북계동, 신곡동, 산곡동 이런 것들은 뭐 1호선도 있지만 인천 지하철 1호선 말고 7호선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곳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간 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